윤석열 전 총장 측과 현재 검찰 간의 갈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가 예전 동업자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다. 이게 저희가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답변하지 마시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법은 공정하게, 평등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식 평론가님.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이 부분을 지금 대검찰청이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이게 지금 재수사 명령은 대법원에서 확정평가 무혐의를 놨는데 이걸 왜 다시 보냐.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걸 다시 들여다보는 게 이 문재인 정부 검찰의 주특기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바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검찰에서 다시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강제적인 절차 등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수익 배분 약정서를 쓴 부분이 있는데 이 약정서 작성 자체가 동업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그 동업자가 처벌을 받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하는 게 일반적인 법치주의의 원칙이고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재심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해당 이 상소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두 차례나 다 각하를 한 사건입니다. 그걸 대검이 다시 뒤집었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고검의 각하를 뒤집은 것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뒤집은 것인데 그러기에 과연 충분한 증거들이나 또 다른 어떤 스모킹건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시기에 굳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던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사건 문제없다. 윤 전 총장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정치적 의도를 역시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년 전 윤 전 총장이 현 정권과 대립하기 전에는 여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장모 의혹을 이렇게 감쌌었습니다.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 이게 이미 법원 판단이 다 끝났어요. 장모라는 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엔 저런 얘기를 했고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5번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김호수 총장이나 박범미 장관이 다시 들춘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게 정말 이렇게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 요양병원 사건에서도 실은 공범들은 다 처벌되고 본인의 사위까지 관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 불이권 처분이 났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씨가 같이 투자를 권유해서 실제 짧은 기간 동안 53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 합의서에는 절반씩 나누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실제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왜 패소했냐? 결국엔 이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를 한 게 법무사인데 이 법무사가 맞다. 이건 강요에 의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사에게 2억 원이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2억 원이 왜 전달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다시 이 법무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실은 위증교사에 의해서 받은 2억 원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이 돼야 되는데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든요.
보기 힘든 케이스라서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각기 다른 의견까지 만나봤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얘기와 청와대 회유 의혹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이렇게 일찌감치 불붙은 대선 레이스에 또 한 명이 더 등판할 것 같습니다.